눈 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문 성형외과TV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눈에 관한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쌍꺼풀 재수술 사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자료들은 환자분의 동의를 얻은 그런 사진들이지만 저희가 아주 방대한 정말 저런 눈도 있구나, 저런 거 어떻게 고쳤지?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즉 환자 전후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미국 속담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불이 났어요. 병원에 불이 나면 의사들이 금고 속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보다는 수술 사진을 먼저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수술을 자기가 해놓은 그런 사례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덴티티다. 곧 자기 자신 의사의 그런 실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파일로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 USB라든가 아니면 외장하드를 들고 가겠죠. 그만큼 이 수술 자료들은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도 저희 자료가 좋으니까 좀 쓸 수 있겠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큰 대학병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눈이 오른쪽 같이 됐습니다. 보면 가운데 위로 흰자위가 보이죠? 이쪽도 좀 이상하죠? 대칭도 안 맞지만 특히 왼쪽 눈은 이렇게 꺾이면서 흰자위가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과기적으로 됐다, 좀 많이 세게 당겼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떠진다는 거는 이쪽 부분 눈매 교정을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세게 당겨서 묶었기 때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이 눈매 교정 수술은 저와 제 친동생인 이희영 원장이 있습니다. 둘이서 1990년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수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둘이 개발해서 저는 이제 눈성형을 계속 꾸준히 눈매 교정을 발전시키고, 즉 눈매 교정의 시초, 이름을 장명한 게 바로 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수술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 성형외과에서는 어느 원장님들이나 다 쓰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일본이나 중국은 좀 따라할 수 있는데, 대만에서 눈매 교정 수술 받고 잘못됐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딱히 무슨 특허를 내는 그런 적은 아니지만, 의료기술은 특허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TV는 특허라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학회에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이거는 맞다, 많은 분들의 동의로 약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눈매 교정 수술은 옛날 전라도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상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눈매 교정을 안 하면 쌍꺼풀 수술을 좀 구색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눈매 교정을 많이 하다 보면 과거에 눈매 교정을 하지 않던 그런 성형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던 때에 비해서 이러한 그런 좀 과기정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되면 수술한 의사가 자신있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두 번 수술 받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만든 눈매 교정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많이 떠진다는 거는 이쪽을 더 당겨서 그렇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원리가 있어요. 눈이라는 게 이렇게 둥근 기장이거든요. 이 기장이 뭐냐? 안에 연골 조직이 들어있습니다. 좀 귀연골보다는 좀 얇아요. 귀연골 얇은 부분보다 조금 얇은 연골 조직이 이렇게 건판이라고 붙어 있어요, 위아래.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전 세계 인구 다 똑같아요. 그런 건판이 있는데 한국인들도 좀 탄탄한 건판이 있고 좀 말랑말랑한 건판이 있고 얇은 건판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약해지고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건판이라고, 이게 말랑말랑한 마우스패드인데요. 이 건판이라고 치면은 눈이 건판이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양쪽이 안 잡히면 눈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쪽 부분을 많이 당기지도 않았는데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이제 이게 눈이면 이렇게 둥글게 떠지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떠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수술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눈을 떠서 잘 됐나 못 됐나, 눈을 떠서 결과가 나오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수술과 좀 다른 점이죠. 지금 상당히 그 역학적인 면이 더해진 그런 게 바로 눈 수술이라, 눈 수술이 사실 생각할 게 많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수술해서 눈을 떴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뜰 때 이렇게 꺾이면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쪽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뜰 때 이렇게 떠지게 끌려가면 안 돼요. 이 양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거는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인데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그 성형외과 학회에서 레지던트 막 끝낸 많은 분들 모아놓고 정말 좋은 정보를 제가 후배를 위해서 드리겠다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기용되면 고치기 어려운 게 재발을 해요. 그럼 묶었으면 풀면 되겠네. 그건 이제 그 언어적 논리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언어적 논리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시니까 언어적 논리로 뭐든지 생각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어요. 과기종 됐어요. 그럼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원장님, 여기가 많이 묶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마치 유모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전거 가게 가서 이거 빵꾸가 났네요. 좀 떼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한 번 망치고 두 번 망치고 세 번 망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과기종이 됐다든가 눈이 꺾인다든가 기운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원장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제 PR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보면은 눈이 좀 더 길어졌잖아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 속눈썹 위에 있는 이 연골뼈대를 양쪽으로 둥글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친 건데 좀 어려운 사례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은 아까 제가 불이 나도 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불 나도 컴퓨터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친 사례, 좀 어려운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눈이 짧아지면서 많이 떠지고 이쪽은 기울었어요. 그리고 과기종 됐고 이렇게 좀 많이 잘못돼서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특이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사례 중에 좀 난이도 높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